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고기는 닭가슴살도 아니고 연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왔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꺼리거나 심지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식재료입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시나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세계보건기구, 일본 후생노동성 등에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고기 10가지를 엄격히 선별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기를 선택할 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마트 정육 코너에 서실 때 여러분은 전문 영양사처럼 어떤 고기가 진정한 영양의 보배인지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10위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의 강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거의 없어서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체중 관리와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이며 가격 부담도 적어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식재료입니다. 칼로리 조절과 단백질 섭취 측면에서 보면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닭가슴살이 10위에 그쳤을까요? 이유는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는 우리가 적용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바로 영양 밀도입니다. 같은 100g의 고기를 섭취할 때 하나는 단백질만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단백질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미량 영양소까지 함께 공급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닭가슴살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대적인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자란 닭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로 곡물과 대도박 중심의 단조로운 사료를 먹습니다. 이런 사료는 닭고기 속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높여 이미 오메가-6가 많은 현대 식단에서 염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닭가슴살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주로 단일 기능에 최적화된 기본 재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뽑은 진정한 영양 우수 고기들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10위에 배치한 것은 그 기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소개할 더 뛰어난 고기들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9위는 닭가슴살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 친척격인 고기, 바로 칠면조 가슴살입니다. 헬스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부 수치에서는 닭가슴살보다 더 순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칠면조 가슴살이 닭가슴살보다 한 계단 높은 순위에 올랐을까요? 핵심은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미량 영양소,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면역 기능과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자유 라디칼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칠면조 가슴살은 셀레나이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전구 물질로 기분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저녁에 칠면조, 가슴살을 조금 추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닭가슴살과 마찬가지로 오메가-6 지방산이 다소 높고 영양 밀도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9위 칠면조 가슴살은 닭가슴살의 기능에 몇 가지 건강 이점을 더한 수준으로 여전히 기능성 식재료 범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8위부터는 고단백 중심의 고기들을 잠시 뒤로 하고 훨씬 더 풍부한 영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생굴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스테미나 식품으로만 여겼지만 이 작은 조개 안에 놀라운 영양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단백질에 특화된 식품이라면 생굴은 미네랄의 제왕이라 할 만합니다. 특히 아연이 풍부해 감염 예방, 상처 치유, 미각, 후각 유지, 피부 건강 등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려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만 먹어도 하루, 심지어 며칠 분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육류고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효율입니다. 아연 외에도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셀레늄 등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굴을 단순히 회식 안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제 이 작고 촉촉한 조개를 영양 압축팩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이 분명 감사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뛰어난 미네랄 밀도로 생굴은 당당히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역시 바다에서 온 고기지만 생굴과는 성격이 다른 식재료입니다. 크기는 작고 가격은 저렴하며 주로 통조림으로 만나는 평범해 보이는 정어리입니다. 고급 생선인 참치나 방어가 아닌 정어리가 왜 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여기서 해산물 선택에 중요한 원칙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큰 생선보다 작은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중금속이 먹이 사슬을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중금속이 점점 농축되므로 먹이사슬 하단의 소형 어류가 더 안전합니다. 정어리는 성장 주기가 짧아 중금속 노출이 적습니다. 안전성뿐 아니라 영양 가치도 뛰어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 공급원으로 염증 감소, 심장 보호, 뇌 기능 향상에 기여합니다. 뼈째 먹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러운 칼슘 보충제 역할도 합니다. 이 칼슘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작은 통조림 하나에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고품질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어 영양 밀도에서 닭가슴살을 훨씬 앞섭니다. 가격과 보관 편의성까지 고려하면 가성비 최고의 해산물입니다. 그래서 7위는 작지만 강한 정어리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많은 분이 익숙할 연어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야생 연어여야 합니다. 양식과 야생의 차이는 단순한 취향이나 가격 차원이 아니라 영양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야생 연어는 이페이와 태제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풍부하게 공급하며 뇌 기능 보호, 눈 건강,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선명한 주황색을 만드는 아스타잔틴도 강력한 항산화제로 오메가-3 산화를 막고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시중 연어는 양식입니다. 곡물 대두 사료로 인해 오메가-6 비율이 높고 오메가-3는 낮습니다. 자연 크릴이나 새우를 먹지 못해 원래 색이 회백색에 가까워 인공색소를 첨가합니다. 밀집 사육으로 항생제 사용도 잦습니다. 따라서 연어를 살 때는 반드시 야생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싸더라도 진정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야생 연어입니다. 6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의 왕자, 야생 연어입니다. 5위는 우리 식문화에서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온을 북돋우는 식재료로 사랑받아 온 풀먹인 양고기입니다. 이는 민간 경험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근육 섬유가 곱고 부드러워 소화 흡수가 쉽습니다. 양은 반추동물로 풀을 먹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넓은 초지에서 자란 양고기는 지방산 구성이 매우 건강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오메가-6과의 비율이 2, 1 혹은 1에 가까워 이상적입니다. 공액 리놀레산, 도 포함되어 체지방 감소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혈액으로 바로 흡수되는 햄철이 많아 빈혈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붉은 고기를 두려워하지만 걱정할 대상은 공장식 곡물 사육고기입니다. 자연 초지에서 자란 양고기는 맛, 영양, 회복력을 모두 갖춘 고밀도 식품입니다. 5위는 오해받았던 진정한 고급 붉은 고기, 풀먹인 양고기입니다. 4위는 방목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는 익숙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방목입니다. 자연 초지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는 건강고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방목 양고기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일부 영양소 절대량에서는 우위입니다. 크레아틴은 폭발력과 지구력 향상에, 카르니틴은 지방 연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일반 소고기는 곡물 비육으로 마블링을 인위적으로 만들며 지방산 균형이 깨집니다. 방목 소고기는 깊은 풍미와 진정한 영양을 품고 있습니다. 4위는 대자연이 응축된 힘의 상징, 방목 소고기입니다. 3위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들소고기입니다. 방목 소고기의 상위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미 대초원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들소는 인공 개입 없이 자연 그대로 자랍니다. 같은 부위라도 지방이 적어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철분, 아연, 비타민 B12 등이 방목 소고기보다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맛도 강렬하면서 잡내가 적어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위는 자연의 정수를 담은 강인한 고기, 들소고기입니다. 2위는 사슴고기입니다. 강원도나 지리산 같은 산지에서 풀, 약초, 열매 등을 먹고 자란 진정한 야생육입니다.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닭가슴살에 버금가며 단백질과 영양 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햄철, 아연,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심장 부담이 적은 이상적인 붉은 고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 사용된 이유가 영양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순수 영양 기준으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2위는 자연의 생명력을 응축한 슈퍼 붉은 고기, 사슴고기입니다. 드디어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한의학과 서양 전통에서도 약한 이들, 환자, 임산부에게 특별히 권해온 보양식. 바로 간입니다. 특히 박목소나 양의 간이 최고입니다. 많은 분이 간은 독소가 쌓이는 곳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간은 독소를 처리하고 배출하는 기관으로 정수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독소는 주로 체지방에 저장됩니다. 건강하게 자란 동물의 간은 매우 안전합니다. 간의 영양 가치는 압도적입니다. 천연 비타민 A의 최고 공급원으로 눈 어면역, 피부 건강에 필수적이며 소량으로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B12, 햄철, 엽산, 콜린, 코엔자임 Q10 등 미량 영양소가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한 조각이 수십 가지 고기의 장점을 압축한 초고밀도 식품입니다. 1위는 자연 방목 동물의 간입니다. 너무 강력해 매일 먹을 음식이 아니라 보약으로 생각하세요. 주 1, 2회 적당량이 충분하며 임산부는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소관이 어렵다면 유기농 달간이나 오리간도 좋은 대안입니다. 간은 단백질을 넘어 생명의 본질을 담은 완전 식품입니다. 이제 모든 순위가 드러났습니다.
고기 선택 기준이 명확해졌을 겁니다. 마무리로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영양 밀도를 우선하세요. 단백질, 지방 외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고농도 함유 여부가 진정한 기준입니다. 둘째, 사육 방식을 확인하세요. 야생 방목 자연 사육이 공장식 곡물 사육보다 언제나 우수합니다. 동물이 먹은 것이 곧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셋째, 고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세요. 살코기뿐 아니라 뼈, 내장에도 놀라운 영양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낭비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고기 고를 때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